정도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변호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기자. 다리가 서로 혀가 짧아지고 바람이 들어요. 저는 한대건이고요. 오늘이 못 까먹었어. 2017년. 야, 1년 내내 일하고 자빠졌네.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골의 1000m 2세 신마 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필경님입니다. 시드머 썬더마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마필은 자기 혼자 뛰면 잘 안 뛴다고 해요. 윤태혁 기수가 상금머리에 지금 휘황이 되어 있는데 시드럼 다 잘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열어놓고 3번, 11번. 3번, 11번, 12번. 경주골의 1700m 국산 6등급 6경주 출발했습니다. 필경님입니다. 마이클레어비티도 큰 변화는 없지만 단독 편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습니다. 사실 뭐 스토미는 타이밍을 잡기가 참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선행업이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9번 에클레어뷰티 1700m 경주에서 경주골의 1000m 2세 신마 경주인 2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오머 통지보배. 마필 걸으면 바로 넘었어요. 전개도 좋고. 아무리 이해동력 하더라도 돈 벌 땐 벌어야죠. 자, 오머 통지보배는 충각가입니다. 5번을 놓고 6번과 11번. 7번, 11번, 7번, 5번. 토요일이에요. 네.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날 부산경마에서 첫 승부처에서 72배짜리를 제가 승부로 때려서 잡아냈고, 더 박아도 뭐 방어 막걸리는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뭐가 좀 되는구나. 72배가 뭐 껌입니까? 예. 그것도 승부로 해댔으니 제가, 나름대로 좀 만족하는 금요일 하루였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아주 개죽을 썼습니다. 예.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경마를 했네요. 잘한 것만 얘기하면, 예. 그냥 넘어갈 일인데, 내가 막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어긋난 거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것도 몸도 좀 안 좋아서. 제가 사우나에 잘 안 가는 편인데, 거의 실신 상태로 사우나에 가서 한 3시간 정도를 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합해서. 너무 힘들고 해서. 뭐가 문제일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붙잡고 늘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경마는 또 과거가 또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절치부심하면서 이번 주 부산경마가 휴장기를 맞이했죠. 한 주간 휴장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과 제주로만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제주경마도 한대건을 합니다. 금요일날 경마, 제주경마 한대건은 음성정보하고 문자정보를 시행을 하니까 뭐 제주도 제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미 제주도에서는 뭐 잔치가 열렸죠. 예. 자기들밖에 안 한다고 우리 예상가 형님들께서 조교를 보신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뭐 그런 것들 다 취합을 해서 금요일 경마 시행을 할 생각이니까 무통장 문자 그리고 뭐 음성 정보 다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제 무통장 문자 신청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좀만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몰려서 하면 1경주 다 돼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경주 시작하기 전에 오시는 건 알겠는데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많이 편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막 사람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보내드릴 걸 못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무통장 문자 특히나 무통장 문자는 060 문자는 이렇게 입금을 하시면 결제를 하시면 저한테 문자가 오니까 제가 알아요. 근데 무통장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입금해놓고 왜 전화를 안 해? 내가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를 해야지 나한테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또 뭐라 그러고. 참 답답하시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더 일찍 좀 입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확인 전화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문자 정보에서는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음성 정보는 제가 말로 이렇게 다 풀어드리면 되는데 문자는 80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는 못 들어가요. 근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도 많고 빨리 출발해보죠. 오늘도 역시나 좀 기수협회에 들어가서 조교사협회 들어가서 화제가 그랑프리 경주겠죠. 그랑프리 경주가 화두가 돼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파워블레이드가 19조의 또 매직을 달성을 했습니다. 상간마로서 장거리 경주는 좀 힘들겠다 했었는데
이제는 뭐 성장을 하니까 아이가 2300m도 정말 동방대로와 함께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트리플 라인이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제 몫은 저는 했다고 봐요. 이 경마라는 게 뭐 그런 변수의 요인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거죠. 동방대로가 그랑프리에서 파워블레이드와 코싸움을 했으니까 동방대로가 명마냐? 아니, 나쁜 마필은 아닙니다. 1등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1등급까지 올라갔으면 나쁜 마필은 아니에요. 일반 경주에서 개짓거리하고 인기 1위 팔리고 58kg, 57kg 달고 매번 인기 1, 2위 달릴 때 어땠습니까? 일반 경주에서 4차, 5차 아주 쓰레기 같은 성적을 들어가 있었는데 또 얼마나 칼을 갈고 나왔는지 그랑프리 경주에서는 또 코차에 박빙의 승부를 하면서 입상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내년에 동방대로가 어떤 활동을 할까요? 또다시 그런 쓰레기 같은 경주를 보여줄까요? 저는 아마 99% 그럴 거라고 봅니다. 99%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랑프리 우승하고 나서 몇 번은 또 잘 뛸 수도 있어요. 말 관리하시는 마방 조기사님도 관리 잘 하셔서 그랑프리의 명성에 걸맞게 경마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마필로 꾸준히 멋진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랑프리 경주 우승만 하면, 아니, 그랑프리에서 좀 잘 뛰면, 뭐, 계속 꾸준하게 잘 뛰는 마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빨라. 모든 게 빨라. 하루가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게 빠르다고 하는데 경주마들도 이렇게 턴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서울이 11개의 경주, 그리고 일요일 날은 15개의 경주로 서울 경마를 시행을 합니다. 많은 내용들,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대건이가 꼼꼼하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 얘기가 많아요.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4, 5, 7, 11. 그 중에 오픈 승부 경주는 4경주로 선정을 해봤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 10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최대 승부처죠. 10경주로 선정을 해봤고요. 제주 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승부에 들어가서 제주 경마 3경주와 6경주 승부하겠습니다. 금요일 제주 경마 승부처는 제가 따로 제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경마, 금요일 제주 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낫지 않겠어? 조금 낫겠지, 조금. 자,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로 출발을 하고요. 11마리 마필들. 생각보다 말이 많이 안 나왔어요. 서울 경마만 치러지기 때문에 전 이번 주에 말이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 뭐 어차피 안 떨어질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뭐 어디다 써도 그냥 되죠. 이번 주에는 워낙에 편성이 많으니까 떨어질 만한 마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들어갈 것 같은 미드만 쓴 건지 어쨌든 말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하지만 약간 눈에 보이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자, 1번만 농번대로 이 발주가 그렇게 썩 좋았던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뛴 걸 보면 데뷔전 때부터 별 능력도 없었고요. 근데 10월 21일부터 조금 변화를 보이죠.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서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는데 안쪽 게이트라고 한다면은 저 정도 거리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했더니 뜬금없이 11월 18일 날 우리의 장추열 기수가 선행을 나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싸움가 했더니 역시나 아쉽게 덜미가 잡혔고 끝걸음 자체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실. 자, 그 당시에는 경주거리가 1300. 자, 이번엔 경주거리가 1000m입니다. 더군다나 행운의 제비뽑기에서 1번을 또 뽑아들었네요. 뭐 이동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장추열 기수는 기승 정지예요, 이번 주까지. 그래서 이동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오늘 만나본 이동환 기수도 말이 좀 바뀐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좀 둔한 마필에서 좀 더 이렇게 조교를 임하다 보니까 빠릿빠릿하게 좀 바뀌어서 선두권도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기본적인 뭐 순발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또 1번 게이트 이점에 발이 아주 빠르다는 마필들이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강공에 나선다면 1400m보다는 1000m 거리를 줄였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이점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 이번 스피드 황룡은 주행검 자체는 뭐 없었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냥 앞이 들려서 나와갖고 뒤에만 가 있다가 결선전에서 뭐 여력이 없이 꾸준히 밀고 합격인데 왜 문세영이가 탔는지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간에 문세영 기수는 지금 기수들 많은 기수들이 기승정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혁 기수나 뭐 말 많이 타는 장초혁 기수나 이런 기수들이 기승정지 당했기 때문에 몰리죠. 아무래도 문세영과 뭐 김용근 뭐 페로비치 이런 기수한테 몰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기수들은 프리 기수를 하더라도 기승두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경주에서 또 문세영 교수는 말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탔네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행검사 때나 조교 때의 모습이 뭐 좋았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이걸 왜 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마필은 제가 뭐 얼마나 현장에서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별로 안 들어왔어요. 선행은 한번 광야폴리스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매번 가서 좀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농번대로가 밀고 나가면 광야폴리스가 선입권에서 압박을 하든가 아니면 그걸 넘어가려고 애를 써서 둘 다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겠지만 안토니 기수가 선행만 상당히 잘 타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은 광야폴리스는 선행을 반드시 가야 되죠. 그동안 선행을 가야지만 좀 더 걸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두 마필 다 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좀 되고요. 6번 1여 하여가 괜찮아졌어요. 마필이 끝걸음이 은근히 나오는데 이게 매번 과다치찍입니다. 사실 과다치찍이라는 건 뭐냐면 안 나가니까 때리는 거야. 안 나가니까 패죽이다 보니까는 동물 학대로 인해서 과다치찍 벌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쳐맞다 보면 말도 이골이 나는 거죠. 이 시점에 가면은 쳐맞고 이 시점에 가면 제가 물어야 되는구나. 이런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여 하여도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에서 아마 패 죽일 거예요. 박상훈에서 그렇게 탈 겁니다. 아마 이거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선두권에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이변권에서는 한번 체크해 놓을 만하고요. 천록도 순발력은 있죠, 사실. 순발력은 있는데 이게 원체 끕니다. 그래서 원체 끌어서 1번, 4번, 7번의 선행력 싸움에서 뭐 밀리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게 선행 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결국은 세 마필 다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8마 프리모는 입상을 한번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형철이 형이 삽질을 한번 해줬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걸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뭐 재균씨 올라가서는 뭐 마필이 원체 끌어서 제어했다가 보니까는 뭐 말이 안 뛰었다고 했는데 한번 좀 막혔죠, 이게 진로가. 그래서 한번 막힌 게 이마필에게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아직까지 뭐 다 뛰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마필이 뭐 아주 여유가 있어서 입상을 한 건 사실 아닙니다. 뭐 하다 보니까 편성도 약했었고 걸음도 보인 건데 아니 뭐 말이 뭐 있어요 여기. 말이 다 별거 없는 마필들인데 우리 또 형철 형은 또 이런 것도 만나면은 또 용서가 없잖아. 또 시영철 교수가 오늘 제가 만나보진 못했는데 이런 타이밍에 굉장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는 게 신영철 기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영철 기수를 한 10년 가까이 미워했어요. 너무 뭐 이게 인기만 갖고 자빠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노련한 노장미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 나이가 많은 기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해요. 체력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형철이가 맨날 가방 하나 뚫러매고 올 때마다 형 대학생 같아요. 되게 참 웃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프리모는 당연히 경주의 조건을 만났죠. 9번 늘세찬도 괜찮아요. 이게 순발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채찍에 대한 반응도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편성이 원체 약하니까 사실 8번 프리모가 실전에서 경주력이 뭔가 경쟁력은 있지만 폭발력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늘세찬 같은 마피들이 들이대면 또 우리 용군이 우리 김용근 기수 우리 용군이 형이 요즘 열받잖아. 뭐 되는 일이 없잖아 용군이 형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번 주에 용군이 형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용근 기수가 탄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물론 문생각도 그렇지만 뭐 늘세찬도 주행감사 모습이면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 순발력이 있어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들이 앞에 뭉쳐버리면 그거 차분하게 따라가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세찬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인기 마필이긴 한데 이걸 놓고 할까 8번 프리모를 놓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9번 8번 뭐 일단 한방 막건도 괜찮은 막건이기도 하고 충만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8번을 놓고 하든 9번을 놓고 하든 뭐 선행을 나서는 일본 농번대로보다는 어차피 선행 싸움이 불을 보도 뻔하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이 훨씬 더 낫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 9번 8번 프리모 9번 늘세찬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대건이가 이거 놓고 하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장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이경주입니다. 강조의 1300m고요. 8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좀 뭔가 좀 불안한 맛이 없지 않아 있죠. 예. 뭐 출전 두수는 8마리니까 뭐 우열 드러났네. 뭐 배낭판에 빵꾸가 뻥뻥 뚫려요.
3번, 6번, 8번 팔리고 뭐 2번 얼레벌레 또 페러비치니까 또 팔리겠죠. 그렇게 팔릴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마피들이 하나같이 뭔가 이렇게 능력마다 대단하다 막 이러한 느낌을 준 마피들은 사실 아닙니다. 한번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면 이번 플라잉 헤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플러스 16kg 체중이 불어났어요. 뭐 마체가 큰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440kg대까지 올라갔는데 조금만 더 살이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골이 약간 좀 붙어있는 모습을 보였었죠. 발주가 좀 들려요. 얘가 좀 느리게 나와서 뭐 중위권에서 도약을 하는 모습은 괜찮은데 좀 페러비치가 좀 포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거리차가 있으니까 안 되면 그거 뭐 굳이 패죽여갖고 뭐 말 병신 만들 일이 있어요. 그렇게 아예 그냥 경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나피들이 조금만 편성 만나면 그냥 갖다 붙여놓고 한번 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게이트의 플라잉 헤라가 이번 경주에 그래도 가장 이변의 키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지난번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페르비치 기수가 좀 경주를 좀 덜 탄 게 아닌가, 포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뭐 이게 뭐 빼먹은 게 아니라 어차피 거리에 차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 아니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뭐 앞에도 김희선 지나가. 그럼 김희선한테 나 한 번 줘. 그러면 걔가 줘?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는 거야. 이쁘니까. 그렇잖아. 포기할 때 또 포기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들이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될 때 한번 싸먹으면 되죠. 3만마 이스터 킹덤. 이건 괜찮았어요. 8월 달에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10월 29일 날, 첫 데뷔전을 치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다 설명하자면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많은 주목을 받지를 못했던 마필인데, 이거 들어올 뻔 했습니다. 코차가 났죠. 굉장히 좀, 뭐, 빡센 편성은 아니었고, 원래 그냥 대충 뛰는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발을 더 쓴 건데, 사코노 지점에서 빅토리스타가 외곽을 좀 많이 기대면서 주행 불량길을 보니까 그 옆에서 뛰다가 같이 이제 크게 돌았었고요. 직선 한 발에서는 탄력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경주를 푼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빅토리스타란 마필이 너무 외곽으로 척 기대면서 주행 불량길을 보이다가 그 옆에 서 있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피하려고 하다가 지까지 크게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연만 놓고 본다면은 3마 이스터 킹덤이 훨씬 더 사연이 크죠. 예.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이런 걸음을 보였으니까. 3마 이스터 킹덤은 그 이후에 이제 골마겸도 있고 뭐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한 거지. 마필의 전기 지난번 복귀만 해본다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마필입니다. 6번 더 파이널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가 안말 경주 편성이었어요. 조금 편성이 좀 약했었는데 탐나의 여신이라는 마필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깨고락지 됐죠. 문성기수 타고. 그게 좋은 말 아니니까 그게. 근데 그 마필을 결국은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걸음발 자체는 뭐 추임력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편성이 조금 안말 편성이라서 또 이게 거의 쥐어짜다시피 말을 탔기 때문에 여력이 너무 없지 않았나? 근데 뭐 탄력은 나쁘지 않았고. 팔마 체프레이스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선행 가려고 맘먹고 나왔던 것 같아요. 선행 가려고 했는데 워낙에 뭐 컴플리트 수입이라는 마필이 명마의 자질을 보여줬죠. 자꾸만 해서 10마친 이겼으니까. 너무 빨리 나가니까 얘가 뭐 2선에 갖다 붙여놓고 이제 막 쥐어짰는데 거의 박빙이었어요. 뭐 어차피 잡히긴 했지만 거의 박빙의 승부에서 뭐 뭐라 그럴까요? 끝걸음은 잡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선행이죠. 단독 선행을 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주의 여건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스터 킹덤이나 6번과 더 파이널이 원체 느리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플라잉이라도 그렇고 체프레이스는 편하게 가서 뭐 자기가 페이스 한 배 하면 되니까 뭐 이러한 기회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3마 이스터 킹덤이나 8마 체프레이스 이 두 마필 중에 충마감을 고를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3마 이스터 킹덤 쪽에 조금 더 마음이 좀 실려 있지만 현장에서 뭐 주도가 조금 불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큰 체중의 변화 없고 마필이 원체 미쳐 있다면 저는 8번 체프레이스를 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2번, 3번, 6번, 8번 4마리인데 3번과 8번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한 이후에 한번 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한 마필들이에요. 늦추입을 하니까. 그리고 아직 전력의 완성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충격적인 말 들었는데.
나보고 고등학생이냐고. 아이씨,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왔습니다. 머리를 내리고 다니니까 많이 어려 보이나. 그래도 고등학생은 좀 심했다. 내일 모레 50인데 나도, 씨. 아니, 내가 봤을 때 그 할머니가 좀 맛이 가긴 했었어, 약간. 약간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고, 참,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인기 있는 몰라.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대가리 서 있지 않나? 고마 이스터걸치. 좋아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경주의 전개도 쉽게 풀어낼 것이고, 경주거리도 1000m고, 상대도 약하고, 55.5kg 중량을 달았는데, 중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의 문제지. 고마 이스터걸치는 뭐냐.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삽질거리만 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충막감이고요. 이 8번 모래플라잉이 문제죠. 우리 세영이 형님이 기생을 하셨는데, 장초열 기수가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마필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마필의 습성을 잘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뭐 인석이 형은 장초열 기수의 기승 페이스가 좀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좀 맡겨봤대요. 인석이 형은. 장초열 기수에게, 뭐, 이건 이렇게, 이런 주행성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작전을 짤 때, 그때 장초열 기수가 자기가 한번 타고 싶은 데를 한번 타보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건의를 했나 봐요. 자기가 타고 싶어 탔는데, 이제 인석이 형 눈에는 그게 안 들어온 거지. 마음에 안 든 거지. 이게 뭐, 말이라는 게 뭐, 전천후의 마필이면, 그리고 또 자기의 습관을 알고 있으면, 철경이 이거 잘 타잖아, 사실. 오늘 철경이 봤네. 철경이가 인대가 끊어졌었거든요. 오늘, 지난 며칠부터 조교하더니, 말 탄다고, 이번 주부터. 그렇게 얘기하네요. 안 다치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경 기수가. 네, 좀 개인적으로 뭐 이철경 기수 좋아하기 때문에. 철경이도 많이 까칠해, 얘가.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8번 모네플라잉. 그래서 문세영 기수로 기성을 시켰는데, 워낙에 뭐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기수 아닙니까? 문세영 기수.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인석이 형이 한참 얘기했을 거야, 이거. 그리고 모네플라잉이 보여준 걸음이 점핑 출전했을 때도 그 정도 걸음을 보여줬는데, 이게 우습게 볼 만한 마필이 아니에요, 사실. 모네플라잉. 기본적인 가락구가 있는 마필. 또 우리 서인석 쪽회사가 이 8번 모네플라잉과 함께 6번 리트렌제스를 동반 출전시켰는데, 이건 점핑입니다. 국산 5등급 마필인데 혼합 4등급에 갖다가 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 안 물어봤어, 이거는. 되나? 이게 되겠어, 이게? 참 깝깝하다. 왜 점핑 썼는지 모르겠다. 또 뭐가 있어요? 3번 천양? 네. 이게 지난번에 올라오는 걸음은 보였지만 이게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닌데 선두권에 가산하는데 지난번에는 페이스 자체를 임경기사가 잘 타줬음에도 불구하고 3착이에요. 물론 걸음으로 밀릴 수 있는데 이거 안토니오 기수가 기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토니오가 잘하는 게 선행입니다. 네. 얘는 한국 경마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마필은 선행 갑니다. 그래서 선행을 또 잘 받아내고 그러니까 페로비치하고는 좀 스타일이 틀리죠. 페로비치는 가급적인 페이스 안배를 하고 말을 요령 있게 타는 편인데,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가 큰 경주, 1등급 경주라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단거리에 맞아, 얘가. 내가 봤을 때 안토니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기승들은 좋은 기승인 것 같고. 선행을 잘 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능력은 안 믿을길인데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영화 베스트 예지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고, 김덕현 기수가 최근 선행 가서 잘 안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변 정도는 가능하겠고. 10번 퍼펙트 빅시는 승급전에 이렇게 안 뛰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아무리 혼합 4등급 경주라고 하는데, 뭐 능력은 큰 마필은 아니지만, 이렇게 못 뛴 말인가. 그게 더 의심돼요. 그냥 의심만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뭐 쌀지 않을지 몰라.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뭐 인기만 해. 9번마 이스터걸치와 8번마 보네플라잉, 3번마 천양. 이 세 마리는 일단 챙겨가십시오. 3번, 8번, 9번은 챙겨가시는데, 이변이 나온 다음에 1번과 10번 쪽에서 이변이 남지 않을까. 근데 이 카이젠 포스는 발주가 좀 잘 나오면 뛰는데, 이 발주가 맨날 덕커덩 하니까, 발주기가 싫은가 봐, 얘는. 이상해, 얘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 얘가.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한대건의 공개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12마리 앞필드 출전했습니다. 승부 경주는 초 안 맞고 공개 승부 경주는 초 맞아갖고 내가 우울해.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 어쨌든 간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부러지는 축은 사실 없는 약간의 혼전 가능성이 있는 경주예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 일본만 액톤 신화는 지난번 경주 때 3착을 들이댈 때 멋진 추임력을 보여줬는데 패출을 났어요, 지난번 경주 때. 근데 보통 패출이 나면 이렇게 뛸 수 없죠. 패출을 난 말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패출이라고 보고 아니면 비출혈일 수도 있어요. 코에서만 나는 코피. 근데 어쨌든 간에 재결에서는 패출로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 몇 년간 수의사들이 공부한 수의사들이니까 맞게 했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 패출을 하고 그렇게 뛸 수는 없는데 말이. 제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나쁘지 않아요. 또 액톤 신화의 기수가 누굽니까? 김태형 기수. 그러니까 액톤 신화를 잘 알고 있는 기수기 때문에 일본 게이트 2점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안 될 마피는 아니고. 이번 백두미루는 참 이게 토끼비 같은 말이에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하면서 지난번에 동서가득과 들어왔는데 동서가득도 승급전이고 얘도 승급전이에요. 전 두 마필도 안 된다고 봅니다. 판성덕이 온 거지 이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마필이니까 백두미루는 안 되고 동서가득도 안 되고 이게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두 마필 다. 3번 청운이로는 선행을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안 가고 있어요. 발주기 타이 좋아요. 네, 발주기 타이 좋은데 앞에 누가 이렇게 막 밀고 나가니까 우리 박어름 기수가 그걸 제어하면서 따라가더라고 자꾸. 그러고 나서는 코너에서 막 넘어서서 또 이제 그거 이겨먹으려고 또 생쇼를 하시는데 이거 선행도 되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안쪽 진로를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청운이로가 저는 굳이 다른 빠른 마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선행 강공에 나왔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또 이게 1300m를 많은 마필들이 뛰어봤지만 1300m에서는 그래도 두 번의 경주력을 보면 능력마들을 이긴 건 아니지만 경주를 쉽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걸음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야. 하지만 전개의 조건이라든가 편성의 조건을 다 맞았다고 보고 한번 청운이로는 충막감이라고 보고 초록마가 최근 뛰어요. 자꾸 올라오는데 얘는 이러다가 사라질 겁니다. 최근에 걸음이 좀 나아지니까 올라오는데 이건 노릴 만한 마필이 아니죠. 원체 기복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걔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애 같아. 오락가락 하는 마필이니까 믿음감이 안 가고. 청원이로의 추임력을 막을 수 있는 칠마 평촌 크라운이 있긴 하지만 이 마필은 10월 달에 자완 관절염을 앓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었던 마필이고 물론 이제 신사면 조울사의 입장에서는 이하나 기수를 기생을 시켰다는 것은 선행을 가겠다는 의지를 돋보이는 건데 박을원 기수와 이하나 기수 이 두 기수가 탄다면 글쎄요. 평촌크라운 선행 보내놓고 청운이로가 따라가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평촌크라운은 못 믿죠. 질병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서 금운주옥이 전력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줬고요.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전개가 일단 우선시 되는 마피 1300, 1000m라면 내가 이걸 한번 늘어보겠는데 아무리 문세영이라 하더라도 1300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중위권에서 따라가다 한 발을 쓰는 마필이니까 더 나을 수 있는데 검증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편성이 좀 약했으니까 10번 지선이도 마찬가지로 승급전 편성 약체 틈에서의 우승이긴 하지만은 자력으로 마필이 스스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 될 것 없다고 보고요. 현등급에서 잔뼈가 오르는 시험과 사이먼 미사일도 막판 한 발은 살아있는데 조한별 기수입니다. 한별이한테 제가 오늘 우리 한별이 우승하는 거 한번 봐야 되는데 빨리 자기 본인도 답답한 거라 자꾸 저가면 잘 안 풀리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를 딱 끌어줘야지만 조한별 기수도 기분 좋아서라도 걸음이 더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마필 상태는 괜찮다는 얘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 등급에서도 강단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성루비는 사이즈상으로는 안 밀리는데 2변 정도는 가능한 마필이라고 봐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마필이 상당히 많은데 좀 사마 청운이로가 능력 마필은 분명히 아닌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전개의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한대건 이번 4경주 한대건의 공개 승부에서는 4번마 청운 1호를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번마 지선이 전개가 워낙에 자유롭기 때문에 4번 놓고 10번 마권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4번 놓고 10번 마권 주력 마권이고요. 4번을 놓고 1번과 12번 두 마리의 마필을 방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이번 4경주
공개 승부로 승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4번을 놓고 10번 지서리 쪽으로 단통 맞건, 그리고 4번 놓고 1번, 12번 두 마리의 마필을 방어권으로 가져가면서 4경주 한대간의 공개 메인 승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2마리 앞에도 출전했어요. 공개 승부 경주 적중했으면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배팅해야지. 자, 이번 5경주가 한대관의 승부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이어지는 연속적인 승부처니까 짭짤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마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오마 핵항공모함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웬만해서는 인기가 실려도 제가 빼드리고 했던 마필이에요, 사실. 하지만 이번에 놓고 사야 됩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대건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한대건은 이번 경주 오마 핵항공모함을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 분비스킹, 3번 금왕여제, 제가 좋아하는 2번 갈표범, 3번 헤네시 댄서, 뭐 9번 파티 파워, 10번 바이칼 전사, 뭐 이런 마필들, 3번 금왕, 뭐 되게 많아요. 후짝고 도전하는 마필들이. 뭐 핵항공모함을 놓고도 여러 구멍을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중에 딱 3마리의 마필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마리에 제필이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한방마권의 힘을 상당히 많이 실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3번 금왕여제는 제가 문생기술을 만나봤는데, 이게 1년이 넘는 기간을 휴양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수술도 하고, 뭐 내용이 참 많아요. 골편제거 수술도 하고, 또 이런, 아픈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괜찮으면 좋은데 그 안에 또 뭐 관절염이 있고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질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하여간 능력이 좋은 사람 금왕여제가 살아났을까요? 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현장에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금왕여제는 여기서 한 10마신 이겨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한대건은 이번 5경주는 오만 핵항공모함을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부처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로 이번 5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뭐 기억들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공개 메인 승부에서 늘었던 마필, 이 9마 로얄 마티아가 출전합니다. 그 당시 인기 8위였어요. 제가 이걸 주력마권으로 한 방 때렸죠. 사이먼 리치와 로얄 마티아. 사이먼 리치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합체를 하면서, 얘는 또 3차를 갖다 줬어요. 들어오기만 했다면 뭐 한국을 하나 제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복병마를 제가 공개 승부에서는 잘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너무 감이 좋아서 이걸 추천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입상을 했다 그러면 좀 좋았겠지만, 3차를 갖다 대면서 인기 8위 마필 아쉬움이 있었고요. 전 다시 한번 이걸 놓고 하겠습니다. 이 박태종 기수가 유일하게 이 마필을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왔던 기수들 중에 박태종 기수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 아닌가. 제가 오늘 출마 투표장에서도 김동균 조교사하고 이 로얄 마티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김동균 조교사가 판단하는 로얄 마티아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타면 잘 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기수가 박태종 기수고, 저는 그러면 로얄 마티아는 한 번 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어리버리해요. 다들 늦추입하는 이번 라스트 재판. 매번 늦발동이죠. 아주 숨막혀 죽겠는데 바닥에서 올라오고 유일하게 이해동 기수만이 이 마필을 잘 타고 있습니다. 다른 기수는 다 안 돼요. 그것도 신기한데 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죠. 타이밍을 잘 잡아내고 있고. 지난번에는 졸전이긴 했지만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도 라스트 재판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막판 한 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골 때린 마필들은 뛰었다 안 뛰었다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마 비키라이도 결국은 지하주 기수가 해결하긴 했지만 매번 늦추입했던 마필이고 6번화 슈마도 지난번에 발주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중위권에 전개하고 직선에서는 얼레벌레 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늦게 올라온다는 건 다 알고 있고 페로비치의 입장에서는 1700에 강한 기수인데 선의권 아니면 선행이죠. 슈마는 이번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마 빅스카이는 계속 말이 꼬장을 부리고 감량 기수를 가지고 노니까 이 정정희 기수로 다시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유일하게 이마필 잘 타고 있고요. 그 정정희 기수도 항상 이마필 탈 때마다 했던 얘기가 너무 까다롭대. 성격이 굉장히 지랄 같아. 그래서 지랄 같은 거 알고 있으면 그거 잘 유용하면 되죠. 다만
마방에서는 이 스카이, 빅스카이가 사실 부중을 너무 무겁게 다니까 감량 기술 타다가 이제 상금 좀 벌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지. 정의를 다 갖다 부르니까 56kg 돼버렸으니까. 해피스트는 매번 가서 지는 마필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마워 로얄 마티아도 사실 크게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대가리는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마필들이 뭐 빈둥빈둥 하니까 뭐 없잖아 말이. 그래서 한번 노릴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9번을 다시 한번 충막감을 놓고 싶고요. 2번, 4번, 6번, 11번 이 네 마리 마필 9번 놓고 2번, 4번, 6번, 11번 네 마리 마필은 우선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현장에서는 뭐 현장 상황을 보고 주력 막건을 선정을 해볼게요. 주력 한 방이나 뭐 두 방 이렇게 한번 육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의 1700m 혼합 4등급 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나 이걸 놓고 해야 될까 참 고민이야 지금. 종합지에 점 하나도 안 찍혔고 백판이야. 내가 보니까 한마디로 999야. 그러니까 이거가 내가 이걸 놓고 아예 피아노를 치든가 인기만을 다 가져가도 나는 환수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상당히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7경주 12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노리는 990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괜찮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이 끝나면 제가 그거 놓고 할 수 있어요. 뭐 우열을 어느 정도 뭐 팔리는 마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3번 뭐 하와이 보스도 팔리고 뭐 5번 리얼 걸치도 팔리고 뭐 좌청룡 뭐 신바이오 넥스트 뭐 다 팔리죠. 다 별거 없어. 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변수를 노리고 한번 990 마필을 노려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그 마필을 놓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주력 막고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마필도 철저하게 현장 예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문자장고도 마찬가지고요.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필이 전혀 관심권 밖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당을 몰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원래 이게 경마가 999가 터지면 안하짜리가 안하짜리를 보고 들어올 때 999가 터지죠. 그러니까 고배당에 터지는 유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인기권의 마필 한 마리랑 대가리랑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부상을 빼고는. 서울은 아예 모조리 다 부러져 버리고 990 마필이 990 마필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마법까지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이번 서울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맞아야 돼요. 현장에서 맞아야지만 제가 그 990 마필 놓고 할 거예요. 내용도 확인했고요. 제가 노리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이번 7경주 야 도대체 제 한대건이가 노리는 990 마필이 뭘까? 그거 하나 건져 가셔도 뭐 승식이 한두 개야. 연식도 있고 삼복승식도 있고 복연도 있고 돈 돼 돈. 7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990 마필 현장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고요. 8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이게 무슨 대상경주예요. 상금을 1억 1천만 원 줍니다. 이세마 특별경 대상경주인데 일단 뭐 워낙에 잘 뛰었던 마필 한 마리가 돋보이죠. 사실 이번 주에 이 하나의 경주가 있고 다음 주에 또 있어요. 2, 3화 경주가 또 있는데 그 경주도 상당히 빡셉니다. 다음 주에 2개가 있구나. 그 대상 경주도 상당히 빡센데 일단은 국산마 오픈이기 때문에 국산마들만 짜여져 있어서 돋보이는 마필 한 마리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1막 가온 잼프. 이것도 뭐 하늘이 도와갖고 또 1번 게이트의 2점까지도 차지를 했습니다. 게이트 조건까지 상당히 좋아서 얘가 뭐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물론 이뿐만 해운골이 굉장히 빠른 발주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문세영 기수를 만나서 해운골을 얘기해보면 항상 선행을 안 가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어요. 지금 해운골은. 그러니까 뭐 해운골이라는 마필이 도주를 나가서 매번 연승을 달리고 이겨주면 조계사도 굳이 그걸 각질 변경을 하려고 하고 페이스 안배하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해운골이 어땠습니까? 자기 또래 이세영 마필들을 만나서 선행을 가서도 계속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계사 입장에서는 해운골에 대한 각질 변경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마 문세영 기수는 부드럽게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가겠지만 선행을 굳이 못 간다면은 무리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무리하면 자폭을 하니까 얘가.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해운골이 6번 게이트로 밀려 있고 안쪽에 1번 강원 챔프라든가 5번 파이어 윈드
뭐 3번 샤프케 이런 이마피들의 순발력이 결코 느리지가 않아요. 회원골은 지금 선행을 가려고 전부 다 악착같이 밀고 나가면서의 선행을 성공을 시킨 거지. 만약에 의지 없이 아이 뭐야 선행 안 가 뭐 앞에서 너무 빨리 가는데 그럼 이걸 또 무리해서 넘어가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회원골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원골이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선행 갈 수 있어요. 또 문세영 교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 채찍까지 되면서 막 선행 가려고 악착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건 뭐 작전이니까 그죠? 당일날 조교사 작전하고 예수산 내려가는데 야 세영아 안 되겠다 그냥 선행 가자. 그럼 문세영 기술은 선행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문세영 기술은 회원골은 부드럽게 선행이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죠. 그걸 다 떠나서 강원챔프가 회원골이 선행을 가든 강원챔프가 선행을 가든 이마피한테는 최적 전개가 보장이 돼 있죠. 최근에 보여준 걸음 자체도 10마신 7마신을 이겼던 말입니다. 대가리 모두 먹으러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강원챔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마 끌어주는 손은 탄력은 있어요. 네, 올라오는 탄력은 있지만은 타이밍 잡기가 애매해서 지난번에 당당하냐고 그렇게 7마신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 경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세마 거기 나가지 않고 일반 경주에 나와서 상금 본 겁니다. 저는 뭐 정주원 주교수가 이거 똑똑하게 행동을 했다고 봐요. 굳이 안 되는데 나가서 말 망가뜨릴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지난번보다 나아졌고요. 글로벌뱅크가 뭐 큰 능력만은 아니지만 선출입이 자유롭고 아직까지는 경주에서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얘는 뭐 경주를 뛸 때마다 한 번씩 성장하는 것 같아. 여기가 대단해. 아주 칭찬해 얘는. 파이어윈드도 역시나 뭐 선출입 자유로운 모습. 뭐 강자다, 뛸 말이다 이런 말들 계속 들어왔던 마필이고요. 최근에는 뭐 선행을 무지하게 고집하지 않고 선입권에 따라가고 있지만 그게 넘어가야지만 더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강원챔프의 파트너로서 뭐 파이어윈드는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7번은 선행 가야 되고요. 8번 클린업트급은 사이즈상으로 좀 밀리지 않나. 워낙에 약한 상대들을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뭐 클린업트급도 많이 성장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 8경주는 일반 강원챔프를 놓고 공략을 하신 게 맞는데 뭐 2번, 4번, 5번이 우선이 되겠죠. 6번 행운골은 제가 눈을 설명을 들었지만 선행을 가고 편하게 가도 덜미가 잡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마필들 1번 놓고 2번, 4번, 5번 중에서 주정마권을 선정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이변이 나온다면 뭐 8번 클린업 특급인데 뭐가 좀 무너져줘야지. 1번 막 강원챔프는 8경기에서 그렇게 쉽게 부러질 만한 마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뭐 일단은 전기가 자유로워진 마필 한 마리가 딱 눈에 띄네요. 1번만 새벽이. 이 마필도 예전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던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제 몫을 하고 있고 문제는 부담량이죠. 57kg라는 부담량을 이겨내야 되는데 워낙에 마필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번 마필은 어느 정도는 내심 마음속에 좀 두고 있습니다. 뭐 컬러드 트러블은 괜찮은 말이에요,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뛰는 걸음 자체가 괜찮은 마필인데 좀 기복이 있다는 게 단점이지 자기 타이밍만 맞으면 언제든지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똥말은 정말 영광의 시간이에요. 이게 개똥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와, 정말 이런 그지 같은 말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뭐 이거 괜히 또 우창고 쪽에서나 최명기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영광의 시간은 정말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서는 또 깨지고 따라가다가 좀 약하면은 또 한 발을 쓰고 또 10월 29일 날은 점핑 출전해서 꼴값을 떨고 뭐 말을 이렇게 뛰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조금은 더 살아난 앞에서 한번 샛별인데 맨날 가서 지니까는 의미가 없고 10번 금곡성은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지난번에도 마방에서 금곡성은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사실. 제하고 타면은 한 발을 더 쓰는데 막상 쳐 가려고 밀어대면 또 안 뛰어 말이. 미치고 팔짝 뛸려 그러시지. 그렇잖아요. 맨날 기복을 보이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 능력은 안 되는 건 아니고 임기영 기수가 정지해서 유성한 기사가 탔는데 유마필 자체가 능력이 아예 없지 않기 때문에 또 원래 하다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마 아르고솜은 괜찮게 뛰다가
우지 파행기가 있으면서 공백기를 가졌지만 제주행 같은 모습 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던데. 예, 전개도 좋은 마필이고. 파행 같은 거는 뭐 어차피 이거는 뭐 그냥 감기 같은 거야. 예, 물론 파행이 좀 심해지면 말 못 뛰는 경우도 있지만 골마경, 파행 이런 건 뭐 다 성장통이기 때문에 좀 관리 잘하면 괜찮아집니다. 서울경마 구경주는 1번 새벽이가 57kg로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1번 마필이 좀 더 나은 느낌이고 2번, 10번, 12번 2번, 10번, 12번 이 세 마리 마필 안에서 한 대거나 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3번 영광의 시간은 또 선행 간다고 삽질을 하겠지만 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1번 놓고 2번, 10번, 12번 세 마필 안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 1400m 2등급 경주. 우리가 가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더바가 메인 승부의 적중입니다.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 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실경님입니다. 지금 뭐 썬더마린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마필은 자기 혼자 팀을 잘 안 친다고 해요. 윤태혁 기수가 상금머리에 지금 휘황이 되어 있는데 시점 다 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열어놓고 3번, 7번 3번, 11번, 12번.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6경주 출발했습니다. 실경님입니다. 정말 에컬레오비티도 큰 변화는 없지만 단독 평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습니다. 사실 뭐 스토미는 타이밍을 잡기가 참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선행 마필이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에클레오비티 1700m 경주에서 경주거리 1000m 2세 신마 경주인 2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5번 통지복에 마필 걸으면 바로 넘어서 전개도 좋고 아무리 이해동력 하더라도 돈 벌 땐 벌어야죠. 자, 5번 통지복은 충막가입니다. 5번을 놓고 6번과 11번 7번, 11번, 7번, 5번. 자, 한대건 이번 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주로 짜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가진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1번, 5번, 8번, 10번 뭐 이런 실은 뭐 스프링 5번 하는데 마찬가지고 1, 5, 8, 10, 11 지금 4-5마리의 마필들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안에 한대건은 충마가 있습니다. 또 이 마필을 제외하고 요거 언제 싸먹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 있어요. 얘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 지 꼴릴 때 가거든요. 그게 2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안 팔릴 때까지 꼴찌만 하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은 조시가 났어. 이미 메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때리는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일단 그 마필은 논외로 할게요.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한대건 이번 10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 마필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마방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스타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마필이 못 뛸까를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필을 가지고 언제 승부를 할까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요럴 때 때립니다. 이 마필. 또 지금 약간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마필 중에 한 마일에서 다들 엇비슷하게 팔려요. 도토리 키재기죠. 바닥바닥도 괜찮아요. 자, 먹을 수 있을 때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마번도 어느 정도 압축을 해드렸어요. 지승부 경주 이렇게 압축해주는 예상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수긍이 되시면 이 경주 하나만큼은 제가 마번 공개해드렸어도 한대건과 함께 하십시오. 네. 여기서 피토하고 지금 입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방송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이번 10경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10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한대건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의 1200m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오늘의 토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선행형 마필들도 많습니다. 순발력이 원체 빠른 마필도 많이 있고 뭐 그 마필들의 경합도 물론 논의해볼 수 있지만 1200m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바로 이 온바 정상불패예요. 데뷔한 이후에 꾸준하게 재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4.5kg의 감량의 혜택 그리고 승급전을 맞이하긴 했지만 편성 자체도 상당히 넉넉해졌기 때문에 저는 오마 정상불패 인기 1위만으로 팔리는 오마 정상불패를 놓고 현장에서도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마 정상불패의 파트너가 과연 어떠한 나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나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한대건은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나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나필이 의지에 충만해 있는지. 자, 그렇다면 오로지 한방마권의 승부마권이 나오죠. 나머지 방어마권 다 들러리야. 의미 없어. 이건 무조건 주력마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한방 주력마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번 11경주 더버가 메인 승부차 하시면 적중하면 이건 그냥 팁으로 들어. 예. 내가 돈 더 불려줄게. 자, 11경주 한 달에 메인 승부처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요일 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6일 토요일 경마 마무리 짓겠고요. 승부처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4, 5, 7, 11. 자,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예요. 그리고 제주 경마는 3경주와 6경주 승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경마 정리하고요. 내일 15개 경주, 일요일 경마 15개 경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일이 많으니까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